여러분, 혹시 뇌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뇌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바로 내 머릿속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 이 쿠키 진짜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랑 아니야, 헬스장 가야지 하는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꼭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이글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라이벌들의 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가 마치 국회 같은 거예요.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막 싸우는 거죠. 다들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방법은 제각각이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머릿속 신경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한쪽에서는 달콤한 쿠키 먹고 에너지 보충하자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 돼, 살쪄 하면서 막는 거예요. 결국엔 투표로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순간엔 다른 신경망,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돼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이 머릿속 라이벌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맨날 싸우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심리적인 도구인데 바로 율리시스 계약이라는 거예요. 율리시스 계약, 이게 뭐냐면요. 미래의 내가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현재의 내가 미리 족쇄를 채워놓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난 주말밤만 되면 꼭 술을 마시더라 싶으면 미리 집에서 술을 싹 다 치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성적인 나랑 외로운 일요일 밤에 감성적으로 변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를 이해하는 게 일단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변화의 열쇠,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가소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찰흙처럼요. 우리가 주물러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을 유지하잖아요. 뇌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를 기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일종의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어릴 때는 뭐든 스펀지처럼 흡수하잖아요. 이걸 유동지능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는 법에 익숙해지면서 결정지능이라는 게 쌓입니다. 이건 마치 길이 다 표시된 아주 잘 사용한 지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뭐든 능숙하게 잘 해내게 되면 뇌는 이제 굳이 바뀔 필요가 없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효율적이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뇌가 일종의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이게 결국 정체나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뇌를 말랑말랑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요. 다행히도 뇌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뇌가 딱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쉬워지면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내가 잘 못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간 짜증나고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지점 있죠? 거기로 스스로를 계속 밀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녀 연구라고 불리는 건데요. 가톨릭 수녀님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뇌까지 분석한 정말 대단한 연구였죠. 근데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몇몇 수녀님들의 뇌를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인지 저하 증상이 거의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지의 예비 능력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끊임없는 사회활동, 여러 가지 할 일들, 그리고 게임 같은 지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 예비 능력의 힘입니다. 뇌의 오래된 길들이 병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 새로운 고속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부분을 피해갈 우회로가 아주 많았던 거죠. 덕분에 뇌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사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마음을 위한 자전거라고 불렀죠. 그런데 데이비드 이글먼 박사는 AI는 이제 마음을 위한 오토바이 같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게을러질 거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엄청난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노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성 마찰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뇌 성장에 별 도움 안 되는 단순 반복적인 잡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옮겨 적는다거나 세금 계산 같은 거요. 이런 건 그냥 AI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반면에 선순환 마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우리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힘든 생각들이에요. 전략을 짜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요. 바로 여기서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생각하기 싫어하고 기대는 목발로 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지치지 않는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AI를 어떻게 스파링 파트너로 쓰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이거 장단점이 뭐야? 하고 물어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의 맹점이 뭔지 아주 솔직하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적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이게 바로 AI로 인지 예비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뇌가 이렇게까지 새로움과 도전을 갈망하는 건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능은 아주 깊숙한 곳, 우리가 매일 겪는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궁금해했던 질문이죠. 대체 우리는 왜 꿈을 꾸는 걸까?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 진짜 이유는 심리적인 게 아니라 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영토 전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이 되면 우리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이때 우리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 시각 피질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던 청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들이 저기 땅 비었네? 우리가 접수하자! 하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걸 막으려고 90분마다 한 번씩 시각 피질에 막 무작위로 전기 신호를 쏴주는 겁니다. 여기 아직 주인 있으니까 넘어오지 마 하고요. 그 무작위 신호를 우리 의식이 해석한 게 바로 꿈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뇌는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하고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정말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키를 그냥 뇌의 본능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 변화를 지휘하는 뇌의 조각가가 되시겠습니까?